네가 지금 이러고 누워있을 때야?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나오게 했어야지. 한심하다, 한심해. 병실 안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남자가 병원 침대를 발로 차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침대 위에는 방금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녀는 겨우 눈을 뜬 채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간호사가 소리쳤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로 침대 다리를 한 번 더 걷어찼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죠. 수술실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죠. 침대 위의 여자 그녀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변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건 차가운 결심이었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아가 2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박정우를 처음 만난 건 소개팅 자리였죠. 저는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소박하게 사는 게 좋죠. 정우의 말에 유나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검소한 남자라니 참 보기 드물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죠.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이 전부였죠.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어요.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케이스를 열자 그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반지가 하나뿐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얇은 은 실반지였어요. 이거면 충분해. 사치 안 해도 돼.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잖아.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반지가 뭐 그리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하객들도 박수를 쳐줬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검소한 부부네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그 말에 뿌듯함까지 느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투룸 빌라였어요. 여기서 우리 알콩달콩 살자. 정우가 말했죠. 유나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혼 첫날 밤이었죠. 유나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였습니다. 물 한 번 내리는데 얼마나 드는지 알아? 정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응? 그게 무슨... 수도세가 장난 아니거든. 한 번에 몇십 원씩 나가.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죠. 유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웃어넘겼습니다. 첫날이니까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유나가 거실 불을 켜놓고 주방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불 왜 켜놨어? 정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잠깐 나갔다 온 건데. 잠깐이라도 안 돼. 전기세 나온다고. 그는 불을 껐어요.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아니야, 신혼이니까 집안 살림에 신경 쓰는 거겠지. 책임감 있는 거야. 저녁에는 샤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유나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너무 오래 틀지 마. 정우의 목소리였죠. 유나는 황급히 샤워를 마쳤습니다. 나와서 머리를 말리려고 드라이기를 켰어요. 드라이기도 전기 많이 먹어.
자연 건조 안 돼? 정우가 거실에서 소리쳤죠. 유나는 드라이기를 껐습니다. 머리를 축축한 채로 두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유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우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계산기를 들고 있었죠. 이번 달 전기세 나왔어. 지난달보다 1,000원 올랐네. 1,000원이요? 1,000원도 돈이야. 어디서 새는지 체크해야 해. 정우는 진지했어요. 유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에어컨을 켜고 싶었어요. 여름이었고 날씨가 무척 더웠거든요. 에어컨은 안 돼. 전기 괴물이야.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선풍기라도. 선풍기도 약하게. 1시간에 몇 원씩 나간다고. 유나는 땀을 흘리며 잠들었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며 간신히 잠에 들었죠. 이게 정상인가? 가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니야, 정우는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돈을 아껴야 나중에 집도 사고에도 키우지. 유나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우의 통제는 더 심해졌어요.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면 안 된다고 했죠. 냉기 다 나간다. 빨리빨리 꺼내.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돈이야. 유나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다 먹었어요.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TV 1시간 보면 전기세 얼마 나오는 줄 알아? 정우는 항상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유나는 점점 숨이 막혔죠. 폭력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나를 올감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책임감이야. 정우는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지옥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걸. 유나는 그저 손가락에 낀 얇은 은실반지만 바라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니까. 이 반지가 그 증거야. 하지만 그 반지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어요. 그건 통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결혼한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나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엄마가 되는구나.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정우의 첫 반응은 의외였어요. 병원비 얼마나 나오려나. 축하도 기쁨도 아니었죠.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될 사람인데 긴장돼서 그런 거겠지. 임신 초기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배가 불러오면서 문제가 시작됐죠. 산부인과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야 돼? 정우가 진료 예약서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1달에 1번씩 검사하래. 그게 꼭 필요해? 병원비만 나가네. 유나는 할 말을 잃었죠. 약국에서 임산부 영양제를 집었을 때였습니다. 정우가 가격표를 확인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임산부 전용이라서. 일반 종합 비타민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걸로 사. 정우는 절반 가격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기한테 좋은 걸 먹고 싶은데. 임신 5개월째였습니다. 정우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먹어? 살찌면 나중에 빼기 힘들다고. 산부인과에서 영양 섭취하래서. 병원에서 뭘 안다고. 적당히 먹으면 돼. 유나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였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유나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정우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왜 그래? 유나가 놀라서 물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정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임신 7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정우가 노트북을 들고 유나 앞에 앉았어요.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 비용 찾아봤어. 응? 자연분만이 100만 원 정도 싸더라. 제왕절개는 200만 원 넘게 나와. 유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상황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뭘 봐. 자연분만이 원래 정상이잖아.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봐야. 의사들은 돈 받으려고 수술하고 싶어 하는 거야. 정우는 단호했어요. 유나는 할 말을 잃었죠. 애한테도 자연분만이 좋대.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정우가 덧붙였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한테 좋다면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팠어요.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진통을 기다렸죠. 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유나는 배를 움켜쥐었어요. 진통이 시작된 거였죠. 여보. 그녀가 정우를 깨웠습니다. 정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진통아? 응,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유나는 진통 사이사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우가 옷을 입으며 말했어요. 택시 부를까? 응, 빨리. 근데 밤할증 장난 아니거든. 유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버스 타면 되잖아. 조금만 참아. 버스? 지금 새벽인데 버스가 어딨어. 첫 차고 둬. 1시간만 기다리면 돼. 정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유나는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진통이 심해져서 말다툼할 힘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 나왔어요. 유나는 배를 부여잡고 정류장 의자에 앉았죠. 진통이 올 때마다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우는 옆에 서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언제 와? 유나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10분 뒤래. 10분이 1년처럼 길었어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유나는 거의 기어서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저기 산모분이신데 괜찮으세요?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병원 가는 중이에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좌석에 앉아 진통을 견뎠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배가 더 아팠죠. 다른 승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택시 타시지 왜 버스를? 저 정도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유나는 수치심과 고통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우는 무표정하게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신호에 걸리고 정류장마다 섰죠.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진통 간격은 점점 짧아졌죠. 여보, 나 못 참겠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어요. 유나는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응급실 입구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죠.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지금 진통 중이세요? 네, 1시간 반 전부터.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죠. 휠체어에 앉아 분만실로 향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분만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죠.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곧 아기 만날 수 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죠. 자연분만 잘 될까?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연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산모분, 자궁이 아직 덜 열렸네요. 유도분만 시작하겠습니다. 유도분만이요? 진통 촉진제를 투여해서 출산을 돕는 거예요. 유나는 긴장했습니다. 정호는 분만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죠. 오전 8시였습니다. 유도분만이 시작됐어요. 으윽, 진통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했어요. 하지만 점점 강해졌죠. 아, 유나는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간호사가 등을 쓰다듬어줬어요. 호흡 크게 하세요. 후. 유나는 숨을 몰아쉬었죠. 온몸이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10시가 됐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자궁구 얼마나 열렸어요? 유나가 힘겹게 물었어요. 간호사가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4cm예요. 4cm요? 10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열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유나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고작 2시간에 4cm라니. 정오가 지났습니다. 4시간째였어요. 유나는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으악, 못하겠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간호사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어요. 정호가 분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제 끝나? 그가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유나는 대답할 힘도 없었죠. 점심때 됐는데 밥 먹으러 나갔다 와도 돼? 정호의 질문에 간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통이 또 밀려왔거든요. 정호는 알아서 나갔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6시간째였습니다. 선생님, 자궁구 몇 센티미터예요? 7이요. 겨우 7이었어요. 유나는 울고 싶었습니다. 3cm 더 열려야 하는데 몸은 이미 기진맥진했죠. 다리는 떨리고 손은 힘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됐어요. 9시간째였습니다. 김도연 의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산모님 힘들죠?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선생님, 제발 수술로 하면 안 될까요? 유나가 애원했습니다. 자궁이 9cm까지 열렸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봐요. 의사는 격려했지만 유나는 한계였어요. 저녁 8시였습니다. 12시간이 지났어요. 유나는 더 이상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신음만 흘러나왔죠. 의식이 몽롱해졌어요. 천장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줬어요. 산모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밤 11시였어요. 15시간째였습니다. 김도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태아 심박 모니터를 확인했죠.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기 심박이 조금 불안정하네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패턴이 불규칙해요. 유나는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괜찮아요. 지켜보고 있을게요. 의사는 안심시켰지만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16시간째였어요. 유나는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신음만 가까스로 내고 있었죠. 몸은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18시간째였습니다. 삐삐삐삐. 갑자기 태아 심박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간호사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심박이 떨어지고 있어요. 김도연 의사가 달려왔어요. 모니터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박수 분당 70까지 떨어졌어요. 산모님, 산모님. 의사가 유나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19시간째였어요. 김도연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간호사가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가 졸린 눈으로 분만실에 들어왔습니다. 왜요? 제왕절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술이요? 자연분만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정우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김도연 의사가 끼어들었어요. 아기 심박이 위험 수준입니다. 지금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도 보호자분, 의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산모와 아기 둘 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우는 마지못해 서명했어요. 수술비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간호사가 소리쳤죠. 유나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갑고 밝은 불빛 아래였어요. 마취 주사가 들어갔습니다. 산모님, 곧 끝나요. 조금만 참아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기 제발 무사하길. 수술이 시작됐어요. 칼이 배를 가르는 감각은 없었지만 압박감은 느껴졌습니다.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겨우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살았구나, 우리 아기.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닥치리를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19시간의 지옥.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유나는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마취가 서서히 풀리면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배에서 칼로 베인 자리가 쓰라렸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산모님, 괜찮으세요? 유나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너무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물 드릴게요. 간호사가 물컵을 입에 대어줬습니다. 유나는 조금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차갑게 느껴졌죠. 아기는요? 유나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신생아실에 있어요. 건강해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죠. 19시간의 지옥을 견뎌낸 대가였습니다. 정우가 회복실에 들어왔어요. 깼어?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아기 봤어? 응, 봤어. 정우는 무표정했습니다. 기쁨도 감동도 없었죠. 건강하대? 그렇대. 정우는 짧게 대답하고 핸드폰을 봤어요. 유나는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간호사가 유나를 병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몸 조심하세요. 휠체어에서 병상으로 옮겨졌어요. 유나는 신음을 참으며 누웠습니다. 배의 통증이 심했죠. 정우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도연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산모님, 수술 잘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19시간이나 버티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가 물었어요. 의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모마다 출산 과정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결국 수술했잖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처음부터 수술했으면 이렇게 오래 안 걸렸을 텐데. 보호자분께서 자연분만을 원하셨잖습니까? 의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정우는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의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유나와 정우만 남았어요. 정우가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수술비 얼마 나왔대? 몰라, 아직 안 물어봤어. 유나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100만 원은 더 나올 거야. 자연분만으로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 잘못이라는 거야? 가슴이 답답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잠깐 눈을 붙였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얼마나 잤을까요? 유나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죠.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우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나오게 했어야지. 갑자기 정우가 소리쳤어요.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19시간이나 질질 끌어서 결국 수술이나 하고. 정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해? 유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듣지 않았어요. 꽝! 그가 침대 다리를 발로 찼습니다. 침대 전체가 흔들렸어요. 유나는 배를 움켜쥐었죠.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처음부터 빨리빨리 했어야지. 정우가 또 침대를 찼어요. 꽝! 두 번째 발길질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이 뭔데? 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김도연 의사가 뛰어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의사가 정우를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정우가 소리쳤어요.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죠. 간호사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산모님, 괜찮으세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침대를 움켜쥔 채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슬픔도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차가운 결심이었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낸 돈이 얼만데?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정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실을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간호사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모님 많이 놀라셨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도연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방금 상황 제가 다 봤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의사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증거 남겨주시겠다는 거구나.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목격했어요. 걱정 마세요. 유나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꼴을 보이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 뒤였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았어요. 병실은 조용했죠.
아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기. 유나는 손가락에 은 실반지를 내려다봤어요. 그 반지가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해야 해. 처음으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두렵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9시간의 고통, 수술대 위의 공포, 그리고 지금 이 폭력. 유나는 모든 걸 견뎌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지켜. 유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이 결심만은 절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퇴원 날이었습니다. 유나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투룸 빌라. 예전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감옥 같았습니다. 정호는 아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기저귀 값 한 달에 얼마나 나가려나.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유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결심을 굳혔죠.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호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정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유나는 단호했죠.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혼? 위자료는 못 줘. 그렇게 해.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위자료 필요 없어요. 그냥 갈라서요. 애는 제가 키울게요. 유나의 대답에 정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 돈도 없으면서.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미쳤네. 애 낳더니 정신이 나갔어? 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유나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욕? 이게 욕이야? 정호가 탁자 위에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퍽!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배터리가 튀어나왔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나가 소리쳤어요. 닥쳐. 정호가 소파 쿠션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는 거실을 휘저으며 물건들을 집어던졌어요. 유나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피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등을 기댔죠. 밖에서는 여전히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쾅! 탁! 한참을 그러다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숨을 고르며 아기를 달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황을 아는 것처럼 조용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가 문을 열자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 최경자였습니다. 어머니, 유나야, 들어가도 되겠니? 최경자는 들어왔어요. 거실의 어지러운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한테 들었어. 이혼하겠다고? 네, 어머니. 유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애야, 남자가 실수 한 번 한 걸로 이혼이라니. 최경자가 말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어머니.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최경자는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도 있는데 한 번만 눈 감아줘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나가 말했죠. 그건 정우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원래 성격이 급해. 최경자는 아들을 감쌌습니다. 유나는 허탈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애 때문에라도 참아야지. 이혼하면 내가 더 힘들어. 최경자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요. 그때 정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왔어? 그래, 왔다. 너 좀 진정해라. 최경자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유나가 이상한 거지. 그의 말에 최경자가 끼어들었어요. 유나야, 우리 정우 착한 애야. 너도 알잖니?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착하다고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기 박정호 씨 댁 맞죠?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유나가 물었어요. 저는 차미래라고 해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차미래가 유나를 보며 말했어요. 유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미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왜 여기 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경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야, 저 사람이 누구니? 차미래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정호 씨 여자친구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사귄 지 1년 됐어요. 차미래의 말에 유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최경자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정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그게 아니라. 정호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미래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나중에 알았죠. 그럼 왜 계속? 유나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헤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혼하겠대요. 곧 할 거래요. 차미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죠. 이혼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요. 진실 말하는 거예요. 차미래가 정우를 쏘아봤어요. 이 사람 말만 번지르르 하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녀의 말에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차미래가 계속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제가 돈 더 많이 냈어요. 선물도 받은 적 없어요. 그건 정우가 말하려 했지만 차미래가 끊었습니다. 밥값도 반씩 내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더 냈죠. 정우가 차미래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나 망치려고 작정했지? 망치긴 뭘 망쳐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차미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그동안 냈던 데이트비 싹 다 돌려줘. 네. 차미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더 많이 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최경자가 아들을 말렸어요. 정우야, 진정해라.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카드 내역 다 있어. 지금 당장 계산하자. 차미래는 한심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돈 타령이네요. 이제 알겠어요. 왜 부인이 이혼하려는지. 그녀는 유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정우가 뒤를 쫓으려 했지만 최경자가 붙잡았어요. 이 자식아,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최경자가 아들을 호통쳤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유나는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이제 끝이야. 그날 이후 박정호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아이와 함께라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정우는 위자료도 양육비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왜 돈을 줘야 해?
내가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의 마지막 말이었죠. 유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떨어지고 싶었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기와 단둘이였어요. 월세는 50만 원. 유나는 회사에 복직했죠. 하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으앙, 으앙. 밤마다 아기는 울었어요. 유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출근 전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 후 데려왔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나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아기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나 한지훈이야. 대학 선배였어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소식 들었어. 이혼했다며? 네.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한지우는 따뜻했어요.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하자. 할 얘기가 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한지우는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솔직히 말할게. 지금 돈 얼마나 있어? 1,000만 원 정도요. 회사 퇴직금이랑 모아둔 거. 그거 그냥 두면 안 돼.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없잖아. 한지훈이 말했어요. 근데 저 투자 같은 거 하나도 몰라요. 내가 가르쳐 줄게. 어렵지 않아. 한지훈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봐. 이건 암호화폐야. 요즘 급등하고 있어. 암호화폐요? 응. 비트코인 같은 거. 물론 위험하긴 해. 근데 잘만 하면 대박이야.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저 잃으면 어떡해요? 그럼 조금만 넣어. 1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미국 주식에 넣고. 한지우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미국 주식은 안정적이야. 천천히 오르지만 확실해. 유나는 고민했습니다. 해볼까? 결국 결정했어요. 선배님 가르쳐 주세요. 한지우는 웃었습니다. 좋아. 후회 안 할 거야. 그날부터 유나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퇴근 후 아기를 재운 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투자 관련 영상을 보고 기사를 읽었죠. 한지우는 자주 연락해서 조언을 줬어요. 지금 이 코인 괜찮아. 조금 사둬. 이 주식은 장기로 가져가. 유나는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조금 손해를 봤죠. 역시 안 되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였어요. 암호화폐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유나가 산 코인도 올랐어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죠. 헉! 유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지훈에게 전화했어요. 선배님, 진짜 올랐어요. 그치? 말했잖아. 이제 시작이야. 한지훈은 웃었습니다. 3달째 미국 주식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산 기술주들이 계속 올랐습니다. 9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됐죠. 유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야? 6달이 지났습니다. 자산은 3천만 원을 넘었어요. 유나는 조금씩 투자 금액을 늘렸습니다. 한지훈의 조언을 따르며 신중하게 움직였죠. 1년이 지났어요. 자산은 1억 원이 됐습니다. 유나는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아기에게 더 넓은 공간을 주고 싶었죠. 우리 이제 좀 살만하다, 그치? 유나는 아기를 안고 웃었습니다. 2년째였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유나의 자산은 10억 원을 돌파했어요. 선배님, 이거 진짜예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진짜야. 축하해, 유나야. 한지훈의 목소리도 들떠 있었어요. 이제 조금씩 현금화해.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유나는 한지훈의 말을 따랐습니다. 조금씩 팔고 또 사고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3년째였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도 호황이었어요. 유나가 산 주식들이 몇 배씩 올랐죠. 자산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유나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죠. 작은 사무실을 얻어 투자에만 집중했습니다. 4년째, 5년째. 유나의 자산은 계속 불어났어요. 300억, 500억, 600억. 그리고 마침내 700억 원. 유나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700억이에요. 알아. 정말 대단해, 유나야. 한지훈은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아냐, 내가 잘한 거야. 포기하지 않았잖아.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박정호의 귀에도 소식이 들어갔죠. 정호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야, 너 전부인 서유나 맞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왜? 그 사람 대박 났대. 투자해서 엄청 벌었다던데. 얼마나? 정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친구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어요. 서유나 씨, 5년 만에 700억 달성. 정호는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700억이래. 진짜 대박이지? 친구는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정호는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런가 봐. 투자로 유명해졌대. 정호의 손이 떨렸어요. 700억?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버린 여자가 700억? 술이 확 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그때 이혼 안 했으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위자료 줄 걸 그랬나? 아니, 애초에 잘해줄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정호가 절대 닿을 수 없는 곳.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유나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알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조용하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유나는 강남의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5살이 됐어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유로워서였죠. 어느 토요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유나 씨 저예요. 박정호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는데요. 제발요. 한 번만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오후 3시 카페. 정호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은 구겨져 있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죠. 왔어요. 유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정호는 머뭇거렸어요. 저 사업이 안 돼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돈을. 유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요? 1억만요. 정호는 애걸했어요. 유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도 안 주셨잖아요. 양육비도 한 푼 안 주셨고요. 정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가겠습니다.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정우와 최경자였습니다. 유나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유나야, 우리 정우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최경자가 말했어요. 사업이 망했어. 빚도 많고. 유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전에 우리 가족이었잖니. 이혼했잖아요, 어머니. 유나는 단호했어요. 정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유나 씨 제발요. 유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만은 철회해줘요. 다시 결혼해줘요. 제발이요. 정우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최경자도 거들었어요. 유나야, 정우가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봐줘라. 유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우가 애원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좋아요. 그럼 돈이라도 줘요. 결혼할 때 내가 결혼식 장비 다 내가 내지 않았냐? 정우가 고함쳤습니다. 그게 얼만데? 그것도 못 갚아줘요? 유나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반지도 사줬고 신혼집 보증금도 냈고. 유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은 실반지를 꺼냈어요. 거실로 돌아와 반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딸그랑 작은 은 실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거 갖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유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바닥의 반지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주우려다 멈췄습니다. 최경자가 입을 열었어요. 유나야, 어머니도 가세요. 유나가 말을 끊었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정우 씨가 뭘 했는지 기억하시죠? 최경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최경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죠. 정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요. 당신도 결국 돈 때문에 변한 거잖아. 예전엔 착했는데 이제 돈 생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유나는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착했다고요? 제가요? 그래. 순종적이고 말 잘 들었잖아.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길들여진 거예요. 당신한테 통제받고 억눌려서 그랬던 거예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다음엔 경찰 부를 거예요. 유나가 문을 열었어요. 정우와 최경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최경자가 바닥에 은 실반지를 주었어요. 유나야, 이거라도. 필요 없어요. 유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으로 나갔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유나는 문에 등을 기댔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죠. 끝났어. 진짜로 끝났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누구 왔어? 아무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유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아니었어요. 이제 박정호는 유나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자유로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작은 공방을 차렸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이었죠. 강남 오피스텔은 그대로 두고 공방은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만들어 볼래? 아이가 흙을 만지며 웃었어요. 그래, 천천히 해봐. 유나는 아이 옆에 앉아 함께 만들었습니다. 물레가 돌아가고 흙이 모양을 잡아갔죠.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유나는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보다 이렇게 조용히 살 수 있다는 게 더 소중했죠. 700억. 그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유나는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 교육비, 생활비, 공방 운영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화려한 옷도 비싼 차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컵 만들었어. 아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유나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만들었네. 말리고 나서 색칠하자. 응. 아이는 신이 나서 다시 흙을 만졌어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죠. 가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고양이가 골목을 걸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정호였어요. 그는 공방 앞 골목을 천천히 걷고 있었죠. 유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여기 있지? 정호는 공방 앞에서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블라인드를 내려놨죠. 정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왔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전에도 봤고 그 전주에도 봤습니다. 정호는 공방 근처를 맴돌고 있었죠. 하지만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유나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공방으로 향했어요. 골목 어귀에서 정호를 또 봤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벽에 기대 서 있었죠. 옷은 여전히 낡았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유나는 그를 지나쳐 공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가 뒤를 돌아봤어요. 유나 씨. 그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잠갔죠. 정호는 그 자리에 서서 공방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어요. 유나는 블라인드 틈으로 그를 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죠. 이제 정말 남이구나. 오후가 됐습니다. 유나는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고 있었어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이 작업이 좋았습니다.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졌거든요. 창밖에서 또 인기척이 났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호일 거라는 걸 알았죠. 발소리가 멈췄어요. 정호는 공방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너머로 유나의 실루엣이 보였죠. 그녀는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저 안에 들어가면.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경찰을 부를 게 뻔했으니까요. 정호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유나는 작업을 마치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편안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도 생기고 나이도 들었지만 행복해 보였죠.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유나는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항상 지치고 초라하고 슬픈 얼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평온했어요.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데리러 오세요. 네, 지금 갈게요. 유나는 공방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골목을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였어요. 그는 몇 미터 뒤에서 유나를 따라오고 있었죠.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정호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뒤에서 따라갈 뿐이었죠. 큰 길에 나오자 유나는 택시를 잡았어요.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호는 골목 어귀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손을 들어 흔들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죠. 유나는 창문을 돌렸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정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나는 앞을 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응, 오늘 재미있었어? 응, 친구들이랑 놀았어. 아이는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유나는 아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죠. 유나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공방 갈 거야? 응, 갈 거야. 나도 갈래. 그래, 같이 가자. 아이는 웃었어요. 유나도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완벽했어요. 돈도 명예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그게 진짜 행복이었죠. 한편 정호는 좁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도 작고 방도 좁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그는 핸드폰으로 유나의 공방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거였습니다. 서유나 작가의 도자기 공방. 기사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죠. 정호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침대에 드러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나는 이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정호가 절대 닿을 수 없는 곳. 그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유나는 창밖의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별 예뻐. 아이가 가리켰어요. 그렇지? 정말 예쁘다. 유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진짜였습니다. 유나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어갈 뿐이었죠. 박정호는 이미 유나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스쳐 지나간 과거일 뿐. 유나는 새로운 세계에 서 있었어요. 평온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 그리고 그곳에는 정호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